네, 안녕하세요. 가락당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큰 그림을 보자. 큰 그림을 보자. 정보 시대는 국민들이 정치하는 시대인데 국민들이 정치를 볼 때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의 반대말은 미시경제, 미시, 작은 거, 정치로 치면은 시국논단, 시국을 이야기하는 정치 유튜브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누가 어땠고 지금은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그거는 알고 보면은 시국 진단이에요. 코앞만 보는 정치. 우리 가락당에서는 다른 유튜브와 달리 거시 안목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큰 그림. 큰 그림, 작은 그림은 윤석열이 어떻니, 이재명이가 어떻니,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지금 당장, 벌어지는, 그 정치판에, 정치판의 이 술수, 근무술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치판의 근무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그림이죠. 작은 그림인데, 우리 가락당은 조금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유튜브와 다르죠. 조금 큰 그림.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있었고 왕이 잘못하니까 왕을 없애버리고 대통령으로 갔다. 근데 대통령으로 갔는데 10명의 대통령을 거치고 나니까 대통령 제도도 이제 문제를 보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크게 말할 때는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게 굉장히 나쁜 의미죠.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나쁘다 해서 이제 그 정치판에서는 내각제로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시국논단보다는 조금 큰 그림이죠. 대통령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경합유력에 다 예언이 돼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그 10명으로 대통령 마지막 이제 마감도 다 이야기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용출박 박정희, 차출박 박근혜. 막판에 박근혜가 나와서 아버지는 정권을 빼들고 그 딸은 정권을 내어주면서 대통령 제도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왜? 대통령 제도는 탄핵을 한번 맛보면 종말이다. 그게 뭐냐면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안 된다. 고기 맛을 보면 중이 끝나는 거죠. 그 중이 고기 맛을 봤는데 절에 벼룩도 남아나지 못한다.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으면. 그런데 이 국민에게는 탄핵이 이 고기 맛인 거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놈을 끌어내리는 그 희열, 높다고 좋은 자리라고 안 내려오고 버티던 사람을 확 끌어내릴 때 국민들은 고기 맛을 느낀다. 한번 고기 맛을 보면은 계속 그 맛을 잊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탄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 흐름을 보면은 왕에서 대통령제로 갔는데 대통령을 10명을 거치면서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흐름상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탄핵을 당함으로써 대통령제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싸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해라 그러면은 서로 안 한다고 해야 될 판국이죠. 정권 말기가 되면은 국무총리 좀 해라 그래도 아무도 안 하죠. 왜? 잠깐 국무총리 해가지고 차라리 조금 쉬었다가 이 정권이 바뀌고 국무총리가 되면은 4년 5년 해먹을 수 있는 걸 잠깐 뭐 한 2달 3달 하려고 국회 2달 3달이 되어 곧 바뀔 예정으로 있는 국무총리 자리는 서로 사양을 하는 거죠. 바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탄핵이 한번 국민들이 맛보고 난 후에는 대통령 서로 안 하려고 해야 맞는 거죠. 왜? 대통령 돼봐야 국민들이 또 탄핵이라고 들고 일어나서 날리고 해버리니까 탄핵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다음에 문재인과 윤석열 두 대통령은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문재인과 윤석열은 자격 미달 거기다가 원천무효라는 수식어가 붙게 될 겁니다. 왜? 자격도 없고 원천무효죠. 문재인이는 어머니를 그 인적 사항을 잘못 적어냈고 윤석열이는 이 윤석열이 때 두 후보가 일반 국민보다 더 도덕성이 약한 거예요. 왜? 근데 이제 그 원칙은 국민들보다는 월등한 도덕성을 가져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성적인 면에 있어서 두 후보가 오히려 국민들보다 더 도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자격 미달로 원천무효. 두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박근혜로서 이제 끝났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확정을 짓는 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선을 보인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최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세계 최고 지도자다, 내가 최고 지도자다 검증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뻔히 눈을 뜨고 보면서 문제점을 못 찾아냈다. 지적사항이 없었다. 아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그 사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에부터 정도령 서로 정도령이라고 많은 사람이 나왔죠. 정도령이라고 정실하고 정주영, 정동영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내가 정도령인 것 같다 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나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종로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내가 정도령이다라고 방송을 한 사람이 있죠. 연설을 통해서. 근데 내가 정도령이라 하면은 또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살짝 못 알아보게 바꿨죠. 정보시대의 정도령은 정보도령입니다. 그렇게 정도령을 살짝 변신을 해가지고 정보도령이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보도령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을 못하면은 정보도령이 맞다. 그래 이제 정보도령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살기에 꼭 필요한 정보를 3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세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빼오는 방법,
그리고 세금의 시대 정신, 세금을 농경시대는 왕이 썼고 산업시대는 정치인이 썼고 드디어 정보시대는 국민이 세금을 쓰는 시대다. 그 세금을 내가 빼와서 주겠다고 정보도령이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정보시대는 정보정치가 와야 된다. 그런데 정보정치는 핵심이 뭐냐? 당선이 안 돼도 정보로 일을 한다. 그래서 당선은 못 되었지만 정보를 줘가지고 그 정보를 종로 구민이 알아가지고 갑질금지법 세금 10% 감면법을 국민이 이래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에게 요 법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안 만들면 다음 선거에는 정보 도령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자기가 당선인이 한 번 더 해먹으려면은 초선이 2선이 되려고 하면은 그 법을 만들어야 되죠. 안 만들면 떨어지고 만들면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가 됐을 때 법을 만들죠. 만들면은 세상은 맑아지고 돈은 가락당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그 정보시대의 특징은 모든 일이 되고 나서 보면 하루아침에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카운트다운 시간을 촉박하게 매일매일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정보도령이 준 정보로 세상이 확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가락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이 영상을 듣는 시청자분께서는 정치를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거. 대통령 제도는 끝났고 마지막에 2명은 허수아비고 드디어 정도령이 내가 내다 하고 나타났으니까 정도령이 일하는 방식은 정보로 일하고 정보는 주어졌고 정보시대는 모든 것이 빠른 시간이 빨리 가니까 언제 국민들이 오케이 해버리면 바로 바뀐다. 바로 바뀌면 국민들은 10억씩 쓸 수 있다. 그렇게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행동을 하면은 제대로 된 정보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보시대는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돈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세금이 바뀐다. 직장이 바뀌고 특히 뭐 간단히 시간이 좀 됐지만 말하고 싶은 거는 직업이 바뀐다. 직장이 장사하는 것이 전에는 장사하려고 눈이 빨갛게 설쳤지만 이제는 정보 도령이 10억씩 팍팍 주니까 더 이상 장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장사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무료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 무료로 나누어질 때 사용하는 돈이 스토리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머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